예,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내과학과 이상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소개드릴 기술은 BCI에 적용될 수 있는 뇌 신호를 디코딩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신경과학하고 인공지능을 좀 융합하는 그런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구현해본 결과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술 배경, 발명 특징, 결과, 그다음에 사업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BCI다 뇌 디코딩 한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모터 콜텍스라 그래서 저희가 재활이나 이런 데 적용, 스마트홈이나 재활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보통 움직임에 관련된 그런 피질 부위에다가 전극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딥러닝 모델, 클래시파이어 같은 것들을 학습을 시켜서 보통 읽어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의도를 추출하고자 하는 취지로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뉴럴링크라든지 앨런 머스크 잘 아시다시피 저런 회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BCI 쪽이 이제 저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BCI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근데 이제 그 반면에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는,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관측할 수 있는 거 말고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내재적인 인지 상태를 관측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아직 좀 진행이 많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냥 의도를 추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잘 맞춰서 학습시키면 이제 90% 이상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인식 성능이 튜닝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7, 80%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뇌 디코딩 기술은 계산신경과학을 통해서 우리 뇌가 어떤 식으로 내지적 인지 상태가 바뀌고, 그다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행동으로 발현되는지 이 뇌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거를 인공지능 뇌 디코더, 뇌신호 디코더를 학습시키는데 좀 종속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여기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보통은 이제 왼쪽에 보시다시피 인지 상태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고, 그거를 피질 부위를 집중해서 어떤 행동 신호를 이제 디코딩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 개념은 기존에 이제 관측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인지 상태를 직접 읽어내서 의사결정이라든지 기타 저희가 원래 디코딩하려고 하는 신호를,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키는데 종속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개념을 좀 간단하게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습하거나 추론할 때 강화학습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 과정은 벨만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아주 오래된 수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매 상황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취했을 때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밸류 값 같은 거를 자꾸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내 밸류를 에스티메이션 하기 위해서 한 스텝 정도 앞을 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해보고 결정을 한 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내 폴리시라고 하는 밸류 값으로 표현되는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강화학습이 그냥 예전에 알파고에서 보셨던 그런 종류의 일반적인 강화학습하고는 다르게, 사람은 이제 강화학습으로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은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한 형태의 강화학습을 취하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알파고 형식으로 무슨 오목을 둔다, 그런 문제 해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모델 프리 컨트롤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현재 상황에서 밸류 값이라고 하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를 추정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되는 반면에, 사람은 이제 때때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거를 알면 그거를 인지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 스텝 한 1.5스텝 정도 먼저 보는 그런 모델 베이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또 프로세스가 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이 학습 컨텍스트에서만 보면 모델 프리, 모델 베이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인지 상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 연관되는 회로를 타겟팅하게 됩니다. 추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뇌 회로가 관여가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소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다른 인지 상태, 몇 가지 다른 인지 상태를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프로파일링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벨 마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공식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사람의 이 행동 프로파일을 저희가 원하는 프로파일을 떠낼 수 있도록 그 태스크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작업 파라미터를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스크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 피험자 모아가지고 행동 데이터랑 뇌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프로세스 모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 모델은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델은 그 파라미터 리커버리라고 해서 이 모델을 다시 태스크에 집어넣고 행동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이 가상의 행동 데이터를 다시 모델 피팅해서 두 가지 버전의 모델을 서로 비교해보는 그런 이제 부가적인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진짜 트루 모델에 가까운 모델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런 프로세스의 결과로, 그러니까 저희가 얻게 되는 거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내 회로들의 그림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위쪽에 이 노란색 노드는 저희가 편두통이 있을 때 있는 그 레터럴 PFC라고 해서 측 전전두 피질이라고 부르는 그런 뇌 부위고, 이제 저 가운데 밑에 있는 노드들은 그 도파민, 뭐 담배 피거나 중독일 때 그럴 때 연관되는 굉장히 기저액 안쪽에 있는 뇌 회로가 되겠고, VMPFC는 뭐 이마 정가운데 있는 그런 뇌 회로입니다. 그리고 히포캠퍼스는 잘 아시다시피 기억에 관여되는 회로고요. 그래서 이런 인지 상태가 어떤 식으로 인지 상태가 변화하는지를 모델링할 수 있는 프로세스 모델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뇌 네트워크 모델도 같이 나오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이 뇌 네트워크 모델로부터 어디에다가 전극을 둬야 될지, 전극을 어디다가 두면 좋을지, 뭐 많은 전극도 필요 없습니다. 한 4개 정도만 있어도 되는데요. 그런 지식을 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저 뇌 프로세스 모델은 이제 뉴럴 디코더, 뇌 인지 상태를 추정해내는, 읽어내는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이 뭐 강왁스 컨텍스트다 그러면은 아까 모델 베이스 컨트롤, 모델 프리 컨트롤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프로세스 모델을 이용을 해서요. 결국은 우리가 뭐 EEG 같은 이런 간단한 신호, 요새 이제 장난감처럼 잘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걸로부터 얻어낸 신호를 디코딩하는 요거를 학습시킬 때 트레이닝 타임에 요 프로세스 모델을 가지고 종속시키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식은 뭐 나중에 관련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기본 개념은 트레이닝 타임에만 이 뉴럴 디코더를 이 뇌 프로세스 모델을 이용해서 종속시키게 돼서 저희가 뇌인지 상태하고 그다음 뭐 의사결정을 내가 뭐 예측하겠다, 읽어내겠다, 그럼 그런 것도 역시 듀얼링 네트워크 구조로 해서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큰 관점에서는 여기에 이걸 구현하기 위한 이제 특허에 연관된 핵심 기술들을 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지 상태를 읽어낼 수 있는 그 디코더를 먼저 좀 설계를 해봤고요. 그걸 설계를 뭐 2D CNN, 3D CNN에서 뭐 최근 BCI 분야에서 잘 쓰이는, 널리 쓰이는 그런 디코더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좀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인식 성능이 한 9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인지 상태를 직접적으로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인지 상태 레이블을 뽑아낼 수 있는 그 아까 프로세스 모델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 관점에서 그 프로세스 모델 없이 그냥 EEG 4개 전극 정도만 있으면 한 98%의 정확도로 인지 상태를 읽어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읽어낸 인지 상태는 뭐 별도의 또 EEG 디코더가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없이 나중에 온라인으로 또 뉴럴 디코더를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가능성을 잘 되니까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 학습된 디코더 뒤에다가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이라고 딥러닝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걸 시각화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모듈을 좀 붙여서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각 인지 상태에서 뭐 모델 베이스드 또는 모델 프리 컨트롤 인지 상태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독특한 그 뇌 신호의 시그니처들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됐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냥 디코더 없이 인지 상태를 내가 읽어내고 싶다, 그래서 그걸 피드백으로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시그니처들이 굉장히 디스팅티브하기 때문에 이 시그니처만 보고 뭐 휴리스틱하게도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90% 이상의 정확도를 읽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지 상태를 읽어내는 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뭐 의사결정, 보통 BCI에서 많이 하는 어떤 행동을 취할 건지, 뭐 어떤 버튼을 누를 건지, 요거를 읽어내는 이제 거기다가 적용을 해봤는데요.
일단 전략 예측기 뒤에다가 간단히 지금 행동 예측기를 붙여가지고 학습을 좀 듀얼링으로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시켜봤더니 인식률 관점에서는 이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요. 인식 성능은 이제 한 그 인지 상태 인식 성능 한 98% 정도 나오고, 행동 예측은 그냥 이제 딥러닝 기반의 그 3D CNN 제일 딥러닝 중에서 잘 되는 버전을 가지고 했을 때 한 71% 정도, 조금 더 잘 학습시키면 80%까지 나옵니다. 그 정도 나오는데 저희처럼 이제 이거를 그 뇌 모델에다가 종속적으로 학습시켜서 테스트 해봤을 때는 98%, 99% 가까운 인식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피험자 한 30명 정도 이상 취득을 해서 굉장히 릴라이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어큐러시는 이제 그 제가 이 성능 이런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몇 명의 다른 연구자들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검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존의 뭐 딥러닝 기반의 뭐 뉴럴 디코더라고 하면 그보다는 이제 한 30-40% 이상의 굉장히 높은 성능 향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념적인 측면에서도 좀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되니까 뭐 98%, 99% 잘 되니까 그러면 진짜 장난감 같은데 포터블로 붙여보자. 그래서 뭐 룩시드랩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룩시드랩에서 나오는 VR하고 EEG를 물린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헤드셋 쓰면 되고요. 거기서 VR 게임 할 수 있고 거기 한 몇 개 채널이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채널이 있는데요. 몇 개 채널이 붙어 있어서 거기서 EEG 시그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가 포터블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한 4명 정도 해봤을 때는 거의 100% 가까운 인식 성능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이 뒤에 저희가 지금 한 10몇 명 정도를 모았는데 어떤 서브젝트에 대해서는 또 잘 안 되는 서브젝트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튜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포터블로 가져가도 잘 된다. 그래서 이런 게임을 저희가 마르코프 디시전 태스크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을 해서 의사결정하는 태스크인데 이걸 EEG 채널을 이용해서 프디션하는 것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성능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성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인지 상태를 읽어내는 디코더를 그냥 뭐 다른 일반적인 BCI에 그냥 활용할 수 있나?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저희가 인지 상태 디코더를 있는 웨이트들을 그냥 새로운 디코더 다른 종류 컨텍스트에 해당되는 디코더를 그 학습시키는데 그냥 웨이트만 트랜스퍼해서 해봤더니 그래도 학습이 훨씬 안정적으로 잘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90% 정도 나오는데 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이게 한 98% 정도까지 끄집어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범용적인 가능성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핵심 기술들은 그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뭐 다양한 학회들과 그 몇 개 저널을 통해서 저희가 학문적으로도 좀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핵심 기술들은 이제 아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거기 뭐 일부는 해외 특허 출원된 상태고, 그리고 이런 특허는 이제 국내 특허 출원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기술들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신경과학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를 카이스트에 만들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신경과학 아까 지금 이 기술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 보시면 됩니다. 신경과학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양한 AI 기술이나 이런 BCI 같은 로보틱스 관련된 기술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다양한 지금 시도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그 외국에 파급하고 그 다음에 산업계에 좀 파급하는 그런 툴로 인터페이스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관련된 기술에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해외로도 뭐 다양한 뭐 케임브리지라든지 MIT, 구글 딥마인드라든지 뭐 칼텍 등등 해서 해외에 관련 있는 기관들과도 다양하게 인터랙션하면서 기술 좀 다양한 응용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약을 드리면 그 뉴럴 디코딩 기술이고요. BCI에 응용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피드백 구조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앨런 머스크가 뭐 뉴럴링크를 통해서 집중하고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다가 팔만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기술 수준하고 성능적인 면에서 아직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재미있게 지금 최근에는 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